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성폭력 파문이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성폭행 폭로가 터져나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잠적 나흘 만인 오늘 오후 5시 서울 서부지검에 전격 자진 출석했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성추행한 의혹 등을 받은 배우 조민기 씨는 비슷한 시각 서울 광진구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한 뒤 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하다라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전 지사가 입장을 밝히는 사이 주변에서는 욕설과 고성이 난무했습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얼굴만 빼고 몸 전체를 덮는 두툼한 겨울 패딩을 입고 검찰에 나왔습니다. 안 전 지사가 차에서 내려 보도진이 운집한 포토라인에 서는 짧은 시간 동안 무릎 꿇어라는 등 안 전 지사를 비난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안 전 지사는 먼저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로 인해 상처를 입었을 국민과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한 뒤 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안 전 지사가 말을 이어가는 동안 주변에서는 넌 참 나쁜 놈이다라는 비난과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이어 국민 여러분이 주셨던 많은 사랑과 격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한 뒤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며 서부지검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 전 지사는 피해자 김지은 씨의 말이 맞는가라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 전 지사를 고소한 김지은 씨 측은 안 전 지사의 발언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안 전 지사가 검찰에 자진 출석한 데에 대해서도 마음대로 출석하느냐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호텔에서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직원도 곧 안 전 지사를 고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 김지은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장소로 지목한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오늘까지 사흘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CCTV 영상 등을 확보하고 분석 중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됩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정한솔입니다.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을 통해 거액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늘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홍 의원은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밀지 마세요라며 시종일관 여유로웠다고 하는데 신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왔지만 홍문종 의원은 웃음이 얼굴에서 떠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홍 의원은 지난 2012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이 외부에서 기부받은 돈 19억 원을 빼돌린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그런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민학원 통해 돈 빼돌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혐의 인정하시나요? 검찰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홍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지낸 친박 핵심 인사입니다. 검찰은 경민학원이 서화구입비 명목으로 기부받은 19억 원을 홍 의원이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억 원을 홍 의원 측근인 친박연대 출신 김모 씨의 서화를 구입하는 데 썼는데 이 돈이 다시 홍 의원한테 흘러들어갔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서화 대금을 받은 김 씨가 받은 돈 대부분을 홍문종 의원한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19억 원 가운데 10억 원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장정은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에게서 나온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친박 실세였던 홍문종 의원이 공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건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홍 의원이 경민학원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다른 횡령 배임 의혹에도 연루된 정황을 잡고 사학 운영 비리 전반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이 홍문종 의원의 해명입니다. 사실관계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해명인데 검찰이 현역 의원인 홍 의원을 상대로 혐의를 입증해낼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오늘 새벽 보통 동대문이라고 부르는 보물 1호 흥인지문에 몰래 들어가 불을 지르려 한 40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꼭 10년 전인 2008년 2월 국보 1호 남대문이 방화범의 방화로 전소된 아찔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사건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시간대별로 구성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9분쯤 40대 남성이 흥인지문 동대문에 잠긴 출입문 벽 옆면을 타고 몰래 올라가는 모습을 한 시민이 목격을 합니다. 네. 이 남성은 43살 장모 씨로 밝혀졌는데요. 이 시민은 112에 바로 신고 접수를 하고 경찰은 흥인지문 관리사무소에 바로 연락을 합니다. 네. 그 사이 장 씨는 흥인지문 안에 들어가서 미리 준비해간 종이박스에 불을 붙였는데요. 현장에 도착한 관리소 직원이 부근에 있던 소화기로 불을 끄고 그다음에 불을 지르려 한 장 씨를 제압을 하고 곧이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장 씨를 체포했습니다. 흥인지문 관리소가 따로 있는 모양입니다. CCTV 등을 통해서 수상한 사람이 넘어가는 걸 미리 파악한 모양이네요. 흥인지문에는 소화기 21대랑 이제 5개 소화전 1대, 자동 화재 탐지 설비, CCTV 12대, 불꽃 감지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네. 관리사무소 측은 다수의 CCTV로 현장을 감시하고 있었지만 어두운 새벽에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장 씨가 잠긴 문을 넘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경찰에 연락을 받고 상황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화재 피해 정도는 어떤가요? 네, 신고 4분 만에 이제 불은 진압이 됐는데요. 네. 다행히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흥인지문 내부 담벼락 등이 그을리는 피해를 낳았습니다. 그렇군요. 꼭 10년 전인 것 같습니다. 2008년 2월 남대문이 방화로 전소돼 무너지는 광경을 전 국민이 함께 시청을 했었는데 문화재 방화범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방화죄의 경우 형법은 건조물, 기차, 전차 등을 방화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네. 결코 가볍지 않은 형량인데요. 형법은 특히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사형까지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네. 문화재를 손상하는 경우 특히 방화는 이제 일반 방화범보다 형이 가중이 되는데요. 문화재보호법 제94조는 특별히 문화재 방화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문화재를 방화하면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문정구 변호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손상의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사항과 같이 불을 질러서 방화의 방법으로 손상한 경우에는 법 94조에서 형법 규정이 적용이 돼서 좀 더 가중처벌되는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네, 방화 뒤의 처벌은 그렇다 치고 이런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남대문 방화 전소 사건 발생 약 3주 뒤인 29일에 문화재보호법 제14조가 신설이 됐는데요. 네. 화재나 재난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1항을 보시면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 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 방지, 도난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전에는 문화재를 어떻게 보존하고 또 관리하는지에 대한 그런 조항만 있었는데 네. 구체적으로 화재나 재난에 대응할 만한 조항이 없었던 겁니다. 이제 문화재청 관계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2008년 이전에는 14조의 그 재난 방지의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방제 관련 규정이 문화재보호법에는 별도로 있질 않았었습니다. 그게 이제 신규로 이제 제정이 됐고요. 그럼에도 오늘 다행히 대형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흥인지문 방화 자체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뭔가 더 확실한 대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 장 씨라는 사람은 왜 동대문에 불을 지르려고 했던 건가요? 네, 경찰에서 장 씨는 보험금 문제로 홧김에 불을 지르려 했다는 이제 약간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장 씨는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도 있다고 하는데 예. 이제 경찰은 동대문 자체에 불이 붙지는 않아서 방화가 아니라 방화 미수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쪼록 문화재 보호 방안이 잘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구치소에서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을 영치받아 읽고 있다는 소식, 법률방송에서 단독으로 취재 전해드렸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 책을 읽고 있을까요? 석대성 기자가 역시 단독 취재한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내일이면 꼭 1년이 됩니다. 지난해 3월 10일 헌재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같은 달 31일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오늘로 수감 344일째,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추가 영장이 발부돼 구속기간이 연장되자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없다며 재판 출석도 거부하고 140일 넘게 구치소에서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박 전 대통령이 검찰 구형을 나흘 앞뒀던 지난달 23일 2권의 책을 영치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영치받은 2권의 책은 궁극의 스트레칭, 다른 하나는 통증 잡는 스트레칭, 모두 스트레칭에 관한 책들입니다. 궁극의 스트레칭은 일본 정형외과 의사 나카무라 가코쿠의 저서고, 통증 잡는 스트레칭은 스포츠 재활 전문가 문은기 박사가 쓴 책입니다. 구치소 수감 후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외부 진료를 받기도 했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추측되는 책들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매일 30분씩 꼬박꼬박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사는 구치소 배식보다 주로 사과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거부하기 전에는 일본 전국시대를 통일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일대기를 다룬 소설 대망과 박경리 소설 토지를 읽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초 서울구치소 여자수용실 2층 1.9평짜리 독방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2층이 아닌 1층 독방에 수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허리가 안 좋다는 박 전 대통령을 배려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다 혹시 있을지 모를 불상사 등을 고려한 구치소 측의 조치로 풀이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법무부에서 지급된 국가 매트리스를 쓰고 있지만 담요는 개인적으로 구입한 3만 원짜리 사제 담요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치소 규율상 독거실은 수감자 자살 방지를 위해 CCTV가 설치돼 있지만 박 전 대통령 독방은 예외로 CCTV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박지만 회장 등 가족 접견도 거부하고 있고 그나마 유일한 통로였던 유영하 변호사도 근래 접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8년 3월 10일, 내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서울구치소 측은 내일 재소자들을 위해 2월 10일자 KBS 불후의 명곡을 틀어준다고 밝혔습니다. 틀어줄 노래는 임창정의 그때 또다시, 변진섭 그대 내게 다시, 솔리드의 이 밤의 끝을 잡고 이런 노래들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서울시내 한 사립보육원에서 원생들 사이에 엽기적인 일이 자행됐습니다. 소변을 입에 머금게 하거나 입맞춤을 강요하는 등 성범죄까지 벌어졌습니다. 보육원 측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외부에 알려지면 행정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해 경찰 신고는커녕 쉬쉬하기에만 급급했는데요. 보육원 간부들은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원 총괄부장 박모 씨와 자립지원팀장 정모 씨가 받은 혐의는 이렇습니다. 박 씨 등은 2011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원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70몇 차례의 폭력 성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 아동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신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 16 단독 최미복 판사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은 폭행 및 성범죄 사실을 보호받는 위치에 있었다며 박 씨 등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 판사는 그러면서 박 씨는 보육원 교사들에게 진술 맞추기를 요구하며 피해 사실을 알고도 오랜 기간 방치했다. 이에 피해 아동들은 보육원에서 장기간 폭행과 성폭행을 당했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숨겨 고통이 장기간 이어지게 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나아가 이로 인해 아동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줬고 피해 아동이 가해자가 되는 되물림 현상도 나타났다고 박 씨 등을 강한 어조로 거듭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작 박 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자립지원팀장 정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로 수감하지 않고 다 풀어준 것입니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원장의 지시를 받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입니다. 보육원에서 벌어진 일상적인 폭행과 성범죄를 두고 쉬쉬하기에 급급했던 보육원 간부들이 재판을 받고 유죄라면서도 풀려난 현실에 대해 보육원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걱정입니다.
안희정, 안태근, 이윤택, 고은 등등 미투 폭로로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꼭 유명인사가 아니라도 일상의 소소한 폭력과 범죄에 더욱 단호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이 소환 통보한 14일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오늘 특별히 변수가 없는 한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대검차장 출신인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판사 출신인 강훈 전 법무비서관 등 옛 참모진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요구 촛불 시위 당시 군이 무력 진압 방안을 논의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군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당시 수도방위 사령관이었던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이 오늘 그 같은 논의를 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폭로한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까지 이틀 동안 충남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법원장들은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성희롱, 성폭력 대책을 비롯해 법관 사무분담 결정, 기획법관 제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변협은 앞으로 경찰서 유치장에서 변호인 접견권이 사실상 24시간 보장되는 등 경찰 수사 과정에 변호인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12월 경찰청과 간담회에서 변호인 접견권 보장 방안을 제안했다며 경찰청이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3월 9일) 로투데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